2024학년도 수능 10번인데요. 정답률이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왠지 모르겠는데 정답률이 높진 않아. 정답률 67% 제가 적어왔는데 67%일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상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규정이 길지 않죠. 되게 짧게 나와 있어요. X국 법원은 X국에서 상표권 침해되는 경우 재판권을 할 수 있다. 다만 이걸 잘 나눠서 봐야 되겠죠. X국 법원은 재판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자 이걸 왜 제가 이렇게 표시했냐면 얘가 밑에 보면 계속 나오고 있다 없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선택지를 보는 거잖아요. 선택지를 보기 위해서 문제를 보는 건데 이 선택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 규정이 뭐 길지도 않고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아주 뭐 쉽게 볼 수 있었던 내용. 그러면 어디를 주로 표시하면 좋으냐?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면 X법원은 침해되는 경우 재판부 형사 표시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론을 보면 이론은 상표권은 오직 상표가 등록된 나라에서만 침해될 수가 있어요. 많이 나왔을 때 좀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B를 보니까 아니야.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침해될 수가 있어. 하니까 완전히 충돌하다. 그러니까 모든 논쟁 그러진 않은데 이 A와 B 이론은 약간 논쟁 느낌이고 이론이 완전 다른 이론이에요. 그리고 사례를 꼼꼼하게 무조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등록된 나라가 어디냐 했을 때 W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W국에서는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 등록된 나라를 뭐 W라고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록되지 않은 나라는 W 말고 X도 있고 뭐 Y도 있으니까 세 가지 나라가 있죠. Q는 상품이고 그러니까 W 말고 X, Y에서도 침해될 수가 있다. 사실 이쯤만 봐도 기억이 너무 쉽게 나오거든요. A에 따르면 W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정을 다시 상기해 보면 X국에서 상표권이 침해되는 경우입니다. 얘가 이걸 행사하려면 X국에서인데 여기는 뭐냐? W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요. 이 A에 따르면 의리 Q 상품을 W국에서 판매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라 나와 있는데 다시 정갈하게 얘기해 보면 상표가 등록된 나라에서만 침해될 수가 있고 그러면 W에서만 침해될 수 있다. 다시 규정을 보면 X국에서 침해되는 경우에만 거의 그런 느낌이죠.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 너무 간단하게 얘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얘가 틀려버리면 B에 따르면은 X국에서 판매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X국 법원은 X국에서 상표권이 침해되는 경우 근데 B는 쉽게 봤을 때 등록되지 않은 나라에서 침해될 수 있다니까 얘는 웬만하면 된다는 느낌이니까 기업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행사할 수 없다가 맞는 거고 얘는 행사할 수 있다가 맞는 거니까 기억 니은이 쉽게 끝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기억이 날아가 버리면 사실은 어때요? 선지 구성상 얘는 안 봐도 되죠. 저기 있으면 얘는 무조건 맞는 거니까 아 내가 생각한 사고의 흐름이 나쁘지 않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디귿이 어렵냐? 자, A와 B 중 어느 것에 따르든 의리 Q 상품을 Y국에서 판매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 어떤 걸 주의해야 되죠? 여기 Y국에서 판매라고 나와 있고 자, 이것이 저 위에 올라가면은 단서 조항 보면 X국에서 이런 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단서가 괜히 나온 건 아닐 거고 이 경우 X국에서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액을 한도로 재판권 행사한다. 자 그럼 디귿을 보면 A와 B 중 어느 것에 따르더니니까 둘 다 봐야 됩니다. A를 보면 자, Y국이라고 했으니까 W국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기억 보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오로지 W국에서만 침해될 수가 있다. 근데 규정은 X국에서 침해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역시나 Y국이니까 A는 일단 안 되네. 행사할 수가 없네가 맞네를 알 수 있고 관건은 B겠죠. B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단서 규정을 좀 봐야 되죠. 한번 볼게요. 다만 이 경우 X국의 상표과 입은 손해가 한도로 재판권을 행사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B 같은 경우는 무단복제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는 그날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헷갈릴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다시 보시면 이 Y국에서 판매해서 한면에 안 뜨니까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게 좀 골 때리긴 한데 자, 그러니까 이 단서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자, 단서를 보면은 X국에서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를 한도로 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디귿을 보시면 의리 그 상품을 Y국에서 판매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결국 그 단서 조항을 봤을 때는 X국에서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를 한도로만 재판권을 행사한다라고 나와 있고, 이걸 가지고 B를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을 작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만 이 경우에 다시 말하면 이 경우라는 게 뭐냐? 이 경우라는 거는 역시나 전제가 X국에서 상표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었지만,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침해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규정과 좀 달리 상표가 등록된 나라인 W뿐 아니라 XY에서도 침해될 수 있다고 말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X국에서 침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면 어쨌건 얘도 지금 Y국에서 판매하여 갑이 입은 손해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행사할 수가 없나 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출제자의 어떤 취지 자체는 아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Y국에서 판매는 했지만 이에 따르면 X국의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본문만 보면은 X국 법원은 재판권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봤던 단서까지 보면은 이 재판권의 범위를 X국의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를 한도로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디귿 선지에서 말하는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이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정답률이 좀 낮은 이유는 기억 니은 때문은 아니에요. 분명히 디귿에서 요 B에 따랐을 때 판단 여지가 좀 어렵게 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면서 약간 말이 꼬였는데, 그래서 이 단서가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쉽게 풀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몇 번 나왔는데 사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옆에다가 써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안 썼지만 처음에 W가 등록을 했다. 그리고 X국, Y국에는 등록하지 않았다. 그렇죠? X랑 Y는 등록하지 않았다. 이걸 좀 한번 써보는 게 사례형을 푸는 습관이긴 하죠. 그리고 의리, 얘가 지금 의리 문제인 거잖아요. 의리, X국 공장에서 피상표를 무단 복제해서 부착한 피상품을 생산해서 세 개 다 판 거예요. 세 개 다 팔았으니까 이 경우에서 A는 해당 사항이 아예 없지만 B는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을이 이렇게 했던 것만큼 이 등록자인 무단 복제에 대해서 갑이 손해를 입었을 때 이 B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나라인 X, Y에서도 침해가 될 수는 있다.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나라에서 무단 복제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 그 나라에 발생한 것을 보아야 한다 했기 때문에 그쯤 봤을 때는 본문만 봤을 때는 그럼 항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서에서 그럼 단서가 왜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이 경우 X국에서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를 한도로만 행사한다고 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 Y국에서 판매해서 입은 손해는 안 되는구나라는 거. 삭 보면 되게 헷갈려 보이지만 결국 이 내용이 이 X국에서 한도랑 내용이는 Y국에서 입은 손해니까 범주가 장소가 아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같은 X국은 모르겠지만 그 단수에 걸려버리니까 얘도 행사할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으로 가서 디귿도 맞아버리는 게 시죠. 단서를 한번 꼬아서 내면은 쉽지 않아요. 잠시 후에 보게 될 12번도 약간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의심을 해야 되냐면 단서 가지고 어떻게 장난칠까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 정도 얘기해보고 1번 볼게요.